네, 백운계 시사일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BHC 치킨 쿠폰, 글렌무어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는데요. 1부에 오늘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 어떤 걸 결정할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시크님 이런 의견 주셨나요? 국조하면 야당 놀이터인데 이상민 불러다가 전 국민 앞에 생방송 재줄 수 있는 기회인데 크크크. 그런데 왜 안 받냐 이런 지적이신 거죠? 이드님 민주당 전략 실패다. 이상민 파면을 가지고 예산 딜을 했어야지 이런 지적 주셨고요. 잊지 말자님 국민이 살려달라고 신고했는데 국가는 없었잖아요. 이게 탄핵 사유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네요. 김선미님 국민의힘은 지금 힘을 잃었어요. 갈 길을 몰라요. 국민을 보고 가야 하는지 대통령만 보고 가야 하는지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DJAO님 지당합니다만 있고 아니되옵니다는 없는 집권당 실망이 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제작진이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향자님 이상민 장관님이 그만두시는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는 50%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유가족 협의회 만들기로 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번 참사 때 딸을 잃은 아버지 얘기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나도 그날 죽었어요. 그렇죠. 유가족들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했던 것이 사실은 민주당을 격동시키고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던데요. 예, 국정조사 얘기 앞에서 했는데 그러고 보면 지금 국정조사 되겠어요? 그 탄핵을 한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해임 건의를 해도 국정조사 없다고 뭐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임 건의 정도면은 또 예산안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명분이 또 이거 왜 안 하냐 명분이 또 돌아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도 마냥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과 국정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상민 장관은 증인으로 파면이 되든 해임 건의가 통과가 되든 증인 국정조사의 증인석에 앉으면 돼요. 장관으로 앉느냐 주무장관으로 앉느냐 증인으로 앉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보이콧하겠다라고 하는 여당,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형해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야당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여당이 보이콧해요? 단독으로도 해야죠. 그게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라니까요. 저는 여기에 충실히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두 당이 당시에 이제 합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 다행이다. 그래도 새 정부 들어와서 첫 이제 합의 이룬 것이다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한편으로 계속 좀 쎄하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양당의 이런 좀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정치.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국민들이 정쟁을 합니까?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이 없거든요. 진실만 밝히고 국회가 제발 일을 하기를 바랄 뿐인데 정쟁을 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정쟁을 핑계대면서 본인들이 국조를 안 합니다. 정쟁을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은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국민들이 정말 지친다.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름 뭐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완전히 끼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핵관과 야당과 민심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경험 있고 또 합리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정도 헤쳐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난번 비대위 때 체면을 좀 구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나마 조영 원내대표가 조금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편은 하는데
또 뭐 국정조사니 또 예산안 처리니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 또 입지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대안도 없잖아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또 있습니까?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 나올 겁니까? 아니 뭐 예, 저희가 임기를 좀 지켜야죠. 자꾸 뭐 대행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나오면 시원시원하고 뭐 좋겠습니다만은 한쪽이 강경하게 나오면 또 국민의힘에서도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이게 기세 싸움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 또 국정조사 안 하고 싶어하는 강경파 쪽이 더 득세하는 분위기로 가서 저도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정말 극단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은 항상 극단으로 가서 완전히 끝장날 것처럼 보였다가도 극적으로 또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정치력을 보였던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당 아니 이제 뭐 저희가 뭐 거수기 정당이고 이게 아니라도 어떤 정당이라도 임기 초에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냥 공간을 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에 대해서가 됐건 국정조사가 대해서가 됐건 물론 대통령실이라고 입장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만 국회를 존중한다 하지 말고 좀 국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조금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사건건 미주알 고주알 하시면서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까지는 대통령의 아니지만. 거산의 큰 정치가 필요한 데다 이런 얘기 해놓고 큰 정치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적반하장격 큰 소리만 민주당에게 하고 있는 거 직접 대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대통령께서 공간을 안 열어줬다라는 게 저도 근원적 책임 같고요. 부차적으로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 않았습니까? 다 한 분 한 분이 헌법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전 소리가 난다고 지금 이 상황은 두 쪽 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공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윤핵관 4명 부부 동반 만찬했을 때 과연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이런저런 설이 나오는데 유승민은 절대 안 돼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유정 의원 네. 들은 얘기일까요? 그냥 혼자 추측한 말씀일까요? 반반 아닐까 싶어요. 정보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취합해서 판단해서 하신 얘기가 아닐까 이런. 박지원의 식탁인가 뭐 그 프로그램 같이 하시죠? 네네네.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그 얘기는 아직은 예. 별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윤핵관들이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핵관들이 이말 3초를 주장하는 이유는 빨리 당이 좀 안정을 찾고 그래야만 2024년에 총선을 조금 안정적으로 준비를 한다라는 명분으로 윤핵관들이 이말 3초 전당대회를 제안을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재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연이어서 흘러나오는 게 오늘 아침에도 또 박성중 의원인가요? 인터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대표 뭐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어져 나오는 후속 보도들이 그 윤핵관들의 이말 3초 전당대회에 발맞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한편 그 상황에서 또 보도가 된 거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나는 5말 6초라고 카드를 내서 그 만찬 1시간 전에 그 독대를 했다는 건데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5말 6초를 제안을 했을지가 진짜 저는 궁금해요. 2말 3초는 빨리 조금 당이 더 안정화돼서 정식 당대표를 세우자 이런 취지였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무슨 이유로 5말 6초를 당무감사 무슨 이런 거 명분으로 얘기했겠죠, 뭐. 네, 제안을 당무감사 했을까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 끼지 못한 아직도 관저에 초대받지 못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글부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생각하시기에 한동훈 대표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는 뭐 누가 흘렸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대한 부재론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대표들의 면면들을 봤을 때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당내에서 되겠느냐 이 여론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누구를 올려놔도 과연 그 얼굴을 걸고 우리가 총선 치러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론이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뭐 국회에서 비판은 많지만은 또 시원시원한 발언한다 해서 또 지지자 그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신선한 이미지를 또 원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 생각하면은 이니셜까지 똑같은 분이 떠오르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예. H인데 이제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똑같이 검사 출신이고요. 또 정치 신인이었고 또 지금 당대표로 정치 신인을 세우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2020년 총선을 거의 완전 대패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세워도 그 역사가 그대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지난번에 그 4인방 만났을 때 네. 한동훈 대표 어떻게 했어? 뭐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다 추측인데 재밌는 부분은 추측인데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도 신 변호사랑 비슷한 생각인 게 대통령이 딱 마음에 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냥 윤핵관 4인방 내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까지 넣는다 해도 또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이제 당내에서는 인기가 좋은 편이지만 대통령이 자리를 2개씩이나 주는 걸 봐서는 썩 뭐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뭐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밀어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 그나마 한동훈 장관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이 당이라는 곳은 이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랑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게 시킨다고 고지고대로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와가지고 되겠나?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을 설득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퀴즈를 중심으로 한 저는 정당 대표를 반드시 세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한동훈일지 권성동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대 시기와 더불어서 저는 그 대표 선출 방식, 당원 투표를 9대1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역대 정당 사회 좀 별로 거의 뭐 보기 힘든 정도의 그 비율인데 그것이 앞서 뭐 박지원 경험 많은 박지원 의원께서는 유승민 견제용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핵심 윤석열 퀴즈를 만들어내기 위한 당대표 선출용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박성중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더 확 기사가 됐는데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르지만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며 이번에 간판 스타가 없다는 말도 나오지만 쉽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안 나올 것 같다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과거에도 라디오 방송에 조수진 전 최고위원도 나와서 예. 한동훈 장관 엄청 띄워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당내의 그런 여론과 그런 구체적 얘기들은 오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의도한 대로 다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근거 중에 하나는 차기 대권 후보로 아마 염두에 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 후보 카드를 매우 불확실한 당대표 선거에 투입을 해서 꽤 큰 데미지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 이거 현실적이지는 매우 않다 이렇게 봅니다. 희망이죠, 희망. 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근데 다만 그리고 당원 투표 비율을 9대1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당 주류의 입맛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뭐 당원들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찍으라고 해서 한 대로 찍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게 사실 9대1로 하는 거 이거 사실 이거 민주당의 탓도 좀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때 제가 그 전당대회 관리위원이었는데 예. 민주당이 원래 한 9대1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당에서도 민주당도 9대1로 하는데 우리 일반 여론 줄여야 된다고 막 난리 치고 그랬거든요. 정의당은 사실 당원 100%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게 선거 앞두고 그렇다고 또 여론 비율을 줄인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인데
요새 뭐 제가 설마 하는 일들이 항상 현실로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아니 뭐 그것도 민주당 탓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나름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 비슷한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전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 깜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개월 동안 정말 다르구나. 역시 통 크게 협치하면서 잘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정치가 고시하고는 다르죠. 예, 뭐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치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게 14년 만인가? 예. 사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일단 화물연대 쪽에서는 예상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우리 더 세게 싸우겠다. 삭발투쟁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는데 역시 이제 힘을 주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에 들어오는 말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했죠. 그리고 일단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다. 시쳇말로 이제 얄짤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업이 불법입니까? 이번 파업은? 사실 이게 이제 파업이냐 여부부터 법률적으로는 매우 복잡합니다만은 이게 안전운임제의 영속화를 주장하면서 집단적으로 이제 화물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좀 도를 지나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요? 화물연대가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그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영속화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화물연대 쪽에서 해왔지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조차도 이걸 영속화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개별 협상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 요율을 그러니까 법제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 굉장히 혼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뭐 특히나 이게 경기가 요동칠 때마다 이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늘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6월에도 이미 파업을 했었는데 또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전면적으로 운송 거부를 하겠다. 뭐 부분적인 태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화물연대의 이런 너무나 강경한 대응은 글쎄요, 국민들이 저는 납득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런 대통령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조치였다. 저도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화물연대가 노조냐에 대한 이제 그 논의도 있습니다. 이제 노조라는 건 근로자들의 근로 3권,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또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물류 체계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지금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도 너무 성급하게
엄청나게 빨리 나왔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정치권이 대한민국 물류 체계를 놓고 어떻게 선진화해서 노사가 다 만족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토론과 협의와 협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 차관이 한번 살짝 만나고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는데 지금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딱 규정을 했으니까 뭐 굳이 뭐 협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칙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업무 개시 그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익을 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뭐 법적인 세세한 문제들은 뭐 두 분 법률가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의 노동 존중의 철학이 부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경산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을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다 노사 간에 모두 모여가지고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국토부도 도대체 정치 경험이 있는 원희룡 장관은 무엇을 했으며 그동안 지난 5개월간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은 임명되고 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나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너네 일몰제 이거 3년 이거 못 받으면은 벌금이고 징역가, 벌금 3천이고 징역가 지금 이런 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어떤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파업권도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 아예로 협약 위반도 아닙니까?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철학의 부재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보태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로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불법의 엄단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렇게 충성 경쟁하면서 면죄부 받으려는 태도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화물연대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가거나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물류를 전부 올스탑 시키겠다? 이거는 진짜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화물연대가 너무나 선을 넘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뭐 근로자성 인정 안 하면서 왜 그러면은 업무 개시 명령하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근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에도 개업이나 개업 약사는 다 프리랜서죠. 다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기의 업무를 올스톱 해버리면은 국민들의 생명, 신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가수로 극단으로 치닫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두 분 선정해서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그만두는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50%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김향자님,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님, 국민이 살려달라고 신고했는데 국가는 없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의견 주신 분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공개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